순천에서 전국 최초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데도 새벽 음주 영업 등으로 영업 제약 시간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해 전남과 광주에서도 노인 요양시설들이 코로나19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됐다 하면 20-30명씩 무더기로 번져가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 살펴봅니다. 한 곳에서 6개월간 6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난 교차로가 여수에 있습니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사고 장면들이 모두 CCTV 영상에 잡혔는데 도로 구조 정비 등 조치가 시급합니다. 스스로 약속했던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 여수시가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납 기부금이 무려 23억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 순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낮술 금지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꼼수로 술을 파는 업소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인데요.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공감대와 앞으로 장사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식당을 찾아가 강화된 행정명령을 알립니다. 앞으로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술을 팔 수 없다는 방역 수칙이 핵심 조항. 전남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른바 낮술 금지 명령입니다. 타격이 큰 식당 상인들에게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강하게 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판매가 안 된다는 게 좀 불편하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빨리 이 시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금의 발판이라도 된다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일부 상인들을 뺀 나머지는 그래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타격이 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옵니다. 아니, 타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그 명령을 안 내리고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순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낮술 금지란 유례없는 계획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선 아예 새벽 5시부터 문을 열고 음주를 곁들이는 장사를 하는 등 영업시간 제약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힙니다. 전국 최초의 낮술 금지 방역 지침을 둘러싸고 엄중한 시국에 대한 공감대와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도 순천과 광양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순천에서는 오늘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뒤 설 연휴 고향 순천을 방문한 A씨와 광양 확진자와 접촉한 B씨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당국이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와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탓에 요양시설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 전남 요양시설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2명.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광주 효정요양원과 한울요양원, 전남 화순요양병원 등 5곳에 불과합니다. 한 곳당 28명이 나온 셈인데 요양시설에선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여서 섣불리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마다 했던 전수검사를 일주일 단위로 줄여 요양시설 내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등 의료진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드러나면 종사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지만 교대로 근무해야 해
저녁엔 한 명이 20여 명을 돌보는 상황이어서 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에버그린 요양원의 최초 확진자도 야간에 근무하며 3층에 입소자 28명 모두를 2명이서 관리했습니다. 실제 에버그린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일손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소자를 보살펴야 했을 정도였다며 종사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대책을 한다면 요양병원은요, 영원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사망자나 피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광주 전남 1,600여 개 고위험 시설에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전남의 인구도 최근 10년 새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7,000여 명 줄어 최근 10년 사이에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11년 이후 10년 동안 6만 2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인구는 1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수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이곳에서만 총 6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교차로인 셈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차량이 오가는 여수의 한 교차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는데도 흰색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결국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충돌하고 부서진 차량 잔해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41살 A씨가 숨졌고 58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가 봐도 사고 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차가 옆에 견인도 있었고 오토바이는 바닥에 있었고 시청에서 와서 이제 저 바닥에 잔존물 처리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장에는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승용차와 오토바이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도 같은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5일 아침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겁니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곳에서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2번 발생해 각각 자전거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반년간 같은 교차로에서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해당 교차로가 비탈길에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데다가 비보호 좌회전까지 가능하다 보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줄였거든요. 원래 예전에 10년대 50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경찰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차로의 신호체계, 도로 선형, 운전자 시야 등 사고 빈발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닭 농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닭 농장마다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출하 전 폐사체 5마리씩만 AI 진단 검사를 해왔던 규정을 강화해 사육 동별로 10만 마리 미만인 동은 5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동에서는 10마리씩 검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1일 무안군 청계면 닭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10km 이내에 있거나 같은 사료 차량 등이 오간 42개 농가는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년째 논란이 된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 기부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 결국 여수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던 업체 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익기부금 납부 약정을 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결국 여수시가 업체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미납된 기부금의 운영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업체 측이 자신들이 설립한 장학재단 외에는 기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여수시는 이르면 다음 주쯤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로지 이제 해상케이블카에서 설립한 그 장학재단에다가 납부를 해달라는 또 기존에 납부 안 했던 것까지 다 미납금까지 거기다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죠. 지난 3분기까지 누적된 미납 기부금은 약 23억 원.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체 측은 이를 납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여수시의 간접 강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업체 측은 미납금 7억 원을 공탁했지만 이후 또다시 기부금 납부를 거부해왔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집회를 한 이후에 약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는 4년 만에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공익기부금 문제. 코로나19 사태에다 법원의 인사 시즌까지 겹치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취업자가 전년도에 비해 1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전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212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50명에 비교해 15%가량 줄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대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61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시가 올 한 해 실물경제 회복 행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실물경제 회복에 두고 올 한 해 시민이 행복한 경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 될 2021년 새해는 경제, 민생, 미래를 시정의 3대 핵심 가치로 정하고 새로운 일상이 가져다 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와 광양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광양 국가산단과 율촌 제1 일반 산단을 여수 광양항과 연계해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개조 원년인 올해 809억 원의 국비를 들여 21개 사업을 우선 착수하는 등 오는 2024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의 46개 혁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화학산업의 중심의 자원순환, 신산업 창출 산단으로 광양국가산단은 율촌 제1 일반 산단과 함께 고부가 정밀화학과 금속, 소재 부품 산업으로 각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총괄임원 안인수 전무회 임직원 일동 1,500만 원, 여수농협 여직원회 100만 원, 여수 돌산초등학교 나눔장터 성금 38만 9천여 원, 순천시 덕연동 부영아파트 203, 204동 주민 31만 원, 한국정원식물관리협동조합 30만 원, 국제 와이즈맨 순천 이스클럽 조종현 회장회 회원 30만 원, 광양 삼성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성금 21만 8천여 원, 순천시 덕연동 19통 주민 20만 원, 52통 주민 20만 원, 여수 현대산업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0만 원, 중앙동 선어시장 상인회 20만 원, 소라면 관기 1, 2주민 15만 원, 공군 도양읍 상화도 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삼풍 백합아파트 주민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22통 주민 12만 원, 공군 도양읍 관하마을 주민 11만 원, 소라 영우회 정상훈 회장회 회원 일동 10만 원, 여수시 만흥동 중촌부락에서 익명으로 8만 원, 중앙경로당 5만 원, 중앙동 신월상회 5만 원,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서유찬씨 3만 원, 서하송씨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공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공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관내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